발표를 맡게 된 신동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3D Segment Descriptor for Root Cause Detection in LiDAR SLAM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론적 정보를 이용한 라이다 기반 자율주행 에이전트의 위치 추정 및 지도 작성 프레임워크가 되겠고,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그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3D 라이다 센서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를 받아오면 그 라이다 데이터를 이제 딥러닝 기반의 어떤 3D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오브젝트를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추출하고,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오도메트리, 그러니까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간의 그런 시퀀셜한 정보를 이용해서 오도메트리를 추정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루프 클로즈 디텍션이라고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이전에 어떤 곳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알고리즘 부분과 이런 프론트엔드에서 얻은 전체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그래프 옵티미제이션을 백엔드에서 수행하고, 최종적으로는 3D 세멘틱 맵을 생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체 중에서 루프 클로즈 텍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있는 알고리즘은 세그맵이라는 프레임워크인데, 이는 오픈소스고 이렇게 ROS 기반으로 작동이 됩니다. 메인 컴포넌트는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두 개로 나눠져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데, 백엔드에서는 포즈 그래프 최적화, 프론트에서 만들어진 포즈 그래프를 최적화하는 부분이 수행되고, 프론트엔드에서 중요하게 적용되는 게 시퀀셜 팩터, 다시 말해서 순서, 시퀀셜한 정보를 받아와서 이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간의 오도메트리를 예측하는 그런 팩터와 플레이스 레코니션 팩터, 이 부분은 루프 클로즈 디텍션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개 중에 시퀀셜 팩터 부분에서도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시퀀셜 팩터는 오도메트리 팩터와 스캔 매칭 팩터로 나눠집니다. 오도메트리 팩터는 그냥 그 차량에 장착된 IMU 데이터 센서를 활용하는 부분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스캔 매칭 팩터는 그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간의 종합을 수행하는데, 여기서는 포인트 투 플레인 ICP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내부적으로 스캔 매칭 팩터를 계산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플레이스 레코니션 팩터 부분에서는 이제 세그매치라는 알고리즘을 내부적으로 또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Segment Based Loop Closure for 3D Point Cloud라고 해서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세그멘트 단위로 쪼개고, 그것을 이용해서 루프 클로즈 디텍션을 수행하는 부분,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레코니션 팩터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플로우 차트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4개의 큰 모듈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인트 클라우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부분과 디스크립터 익스트랙션, 세그먼트에 대한 디스크립터를 추출하는 부분, 그리고 세그먼트 매칭은 현재 내 주변의 로컬 맵에 대한 세그먼트와 내가 지금껏 만들어 온 전체 맵에서의 세그먼트 사이에 매칭을 수행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지오메트릭 베리피케이션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인 루프 클로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은 되게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수행이 되는데요. Incremental Region Growing Policy라고 해서 이 수도 코드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가 들어오면 그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랜덤 시드를 만들어서 랜덤 시드가 주어지고, 그 시드 그 주변으로 네이버 이웃들을 판별하는데, 그 노멀 벡터 또는 커베처 값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만,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리전 그로잉 어프로치를 써서 이렇게 점점 더 세그먼트를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린 것 같이 왼쪽에 있는 그린 것 같이 그 위에서 아래로 가면 되는데, 이런 초기에는 아주 작은 형태의 세그먼트들이 있다고 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커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겠네. 이쪽에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세그먼트들이 커지고, 이건 뭐 차량에 대한 세그먼트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그리고 클러스터 머징이라고 해서 그 두 개의 그 클러스터가 어느 한순간 이렇게 그로잉 하다가 점점 확장하다가 만나게 되는 순간에는 또 두 세그먼트를 합치는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적용하는 것이 세그멘트 디스크립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그멘트 디스크립터는 말 그대로가 만드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된 그 세그먼트에 대한 디스크립터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위에 있는 레이어는 현재 시간에 그 주변 라이터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세그먼트들을 나타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만들어 온 로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적해 온 그 세그먼트들의 집합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 현재 위치에 있는 세그먼트와 세그먼트 A라고 하죠. 어떤 하나가 있을 때 A와 세그먼트 B는 또 이 아래에 있는 타겟 맵이라고 하면, 이제 타겟 맵에 있는 세그먼트에 대한 디스크립터 B라고 하면, 이 두 개의 디스크립터 상의 차이를 비교해서, 유사성을 비교해서 이것이 비슷한 세그먼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런 매칭을 전체적으로 다 수행을 해서 매칭을 먼저 수행합니다. 근데 기존의 방법에는 그냥 3D 포인트 클라우드 세그멘테이션 된 그 3D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으면 아이겐밸류 방법이라고 해서 그 포인트 클라우드에 아이겐밸류를 추출해서 아이겐밸류의 조합으로 이렇게 디스크립터를 만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E1, E2 이런 게 다 아이겐밸류 값을 나타내는 건데요. linearity나 planarity, scattering, omnivariance 같은 값들의 조합으로 이제 그 3차원 세그먼트의 특성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딥러닝 기반의 방법으로 세그먼트 하나가 이렇게 주어지면 오토 엔코더 형식으로 이렇게 인풋 모델 쭉 놓고, 아웃풋 모델은 이제 인풋과 거의 똑같이 생겨야 된다라는 이제 제약이 있고, 그 이렇게 중간에 있는 보틀렉 부분을 이 세그먼트의 디스크립터로 활용해서 이렇게 매칭하는데 활용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반적인 방법에 추가로 제가 잠깐 연구를 했던 거는 트리플렛 로스라고 해서 이 추가적인 로스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트리플렛 로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레코니션 문제를 그 성능을 조금 더 높이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는 이런 3D 세그먼트에 대한 디스크립터를 어떻게 조금 더 디스팅티브니스를 조금 더 줘서 구별하기 쉽도록 만들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찾다가 3D 겐을 이용해서 디스크립터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MIT에서 나온 그런 논문인데 3D 겐을 이용해서 어떤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잠시 소개를 드리면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의 구조는 아닌데요. 그냥 일반적인 겐 구조를 활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3D를 확정한 것이죠. 이제 겐은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고, 제너레이터는 어떤 3D 모델을 가짜의 3D 모델을 생성해내는 제너레이터 모델이 있고,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생성된 3D 모델과 실제의 3D 모델이 들어왔을 때 이게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판단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고, 제너레이터 인풋은 어떤 1차원의 레이턴트 벡터, 베이지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 네트워크의 구조는 이와 같이 생겼는데 그냥 3D 컨볼루션의 연속입니다. 일반적인. 그래서 레이턴트 벡터 G가 들어오면 이렇게 쭉 확장해서 어떤 3차원의 복셀 스페이스로 만들어져서 3D 형태의 3D 쉐입에 만들어진 그런 모델을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 제너레이터 모델의 반대 형상으로 생겼습니다. 로스 펑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로그 d의 x 플러스 로그 1 d의 g의 g 이렇게 로스 펑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겐 모델을 학습시킬 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좀 더 빠르게 학습이 됩니다. 제너레이터보다 훨씬 빠르게 학습이 되는데 그 이유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냥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만 판별하면 되지만 제너레이터는 이 다차원의 더 고차원의 공간에서 이 3D 모델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너레이터가 학습되는 게 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잘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지난 학습 배치 단계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정확도가 80%를 넘지 않을 때만 업데이트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파라미터의 디테일은 이와 같습니다. 러닝 레이트 제너레이터의 러닝 레이트는 0.001,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러닝 레이트는 0.00001, 배치 사이즈는 100, 옵티마이저는 다음 하고 데이터셋 자체는 쉐이프넷이라는 데이터셋을 활용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3D 모양에 대한 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빨간색 의자나 아니면 책상 같은 그런 3D 모델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링크로 접근하시면 많이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로 3D Object Generation 생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제너레이터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기서는 200차원의 랜덤하게 샘플링된 200차원의 레이턴트 벡터에 대해서 제너레이션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네모 위치만 보시면 되는데 총이나 의자, 자동차,
소파, 책상 뭐 이렇게 어떤 랜덤하게 샘플링된 그런 레이턴트 벡터에 대해서 만든 것을 볼 수 있고, 이 NN이라는 것은 그 가장 이 생성된 모델을 봤을 때 가장 유사하게 생긴 애를 데이터셋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분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다른 알고리즘으로부터 생성된 3D 모델들을 나타내는데요. 이 아래 있는 것들보다 디테일이 좀 더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3D 개인을 이용해서 생성하는 방법이 다른 알고리즘들보다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과,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평가 두 번째로 그 부분이 수행되었는데, 여기서는 3D Object Classification에 대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를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피처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피처를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피처를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 전체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트워크의 그 레이어에 맥스플링 오퍼레이션을 적용해서 이제 8, 4, 2 커널 사이즈를 적용해서 맥스플링을 수행하고, 그로부터 결과로 나온 피처 맵들을 컨캐트네이트 합니다. 일렬로 쭉 붙여서 그 피처 벡터를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벡터로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또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SVM을 리니어 SVM을 사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활용한 데이터셋은 트레이닝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쉐이프넷에서의 그 물체 중에 7개의 메이저 오브젝트라고 있는데, 아래에 나타난 것처럼 의자, 소파, 테이블, 보트, 에어플레인, 라이플스, 앤 카스, 이렇게 7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고, 이제 테스트 할 때는 위에 거랑 다르게 모델렛이라는 또 다른 데이터셋이 있어서 거기서는 3D CAD 모델, 어떤 물체에 대한 3D CAD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델렛을 이용해서 평가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온 수치는 이 다른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것인데요. 이 3D 개연에 대한 부분이 제일 아래쪽에 있고, unsupervised 경우에 대해서는 3D 개연 알고리즘이 꽤나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있고요. 그리고 그런 학습된 representation에 대해서 평가라기보다 분석을 수행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generative representation에 대해서 이제 학습된 표현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로 위에 있는 그림은 주어진 어떤 레이턴트 벡터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의 일부분에 하나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값을 계속 증가시키면서 생성된 모델의 구조를 이제 파악해봤을 때 이와 같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그림에 나온 어떤 모델은 어떤 전체 벡터 중에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값을 증가시켰는데, 이러한 차이가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고, 그 두 번째에 대해서도 동일하고,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어떤 특정한 프로퍼티를 3D 모델을 생성하는데
부여한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개의 레이턴트 벡터에 대해서 두 사이의 벡터를 점진적으로 인터폴레이션 해봤을 때 첫 번째 위에 있는 행에서처럼 의자가 손잡이가 있는 의자에서 손잡이가 없는 의자로 쭉 인터폴레이션 했을 때 점진적으로 그 형태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도 어떤 자동처럼, 이쪽에 있는 거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변화하는 형태가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개의 레이턴트 벡터에 대해서 산수면산을 수행해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이 사진에서는 이제 손잡이가 있고 등받이가 있는 그런 의자 빼기 등받이만 있는 의자, 손잡이만 남겠죠. 손잡이만 남은 거에 더하기 이런 등받이만 있는 밑이 막혀있는 의자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추가되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 탁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탁자 아래 어떤 구조물이 있는 것 빼기 구조물이 없는 것에서 이런 식으로 탁자에 더하기를 하면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의미론적으로 산수면산이 수행된다. 3D 모델을 생성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3D 개연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루프 클로즈 섹션을 할 때 세그멘트 디스크립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세그멘트 디스크립터를 3D 겐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 파트에서 아까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처럼 일부를 피처를 추출해서 그 피처를 디스크립터로 활용해서 매칭을 수행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디어는 그렇게 수행이 되었고,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제가 예전에 했던 연구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여기서는 이 연구는 3D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고 2D 영상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2D 영상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루프 클로저를 수행한 것인데, 여기서는 백업 비주얼 워드라는 그 일반적인 루프 클로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랑 이제 학습 기반의 피처 익스트랙션을 사용해서 그 두 개를 조합해서 알고리즘을 수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카메라가 3차원 공간을 쭉 돌아다닐 때 이제 카메라가 2D 영상을 받아올 텐데, 2D 영상에 대한 어떤 대표되는 벡터를 만들고, 그 벡터와 이전에 우리가 수집했던 영상에 대한 벡터를 비교해서 그 영상 간의 시밀러리티를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루프 클로저를 판단하고자 하려고 했던 게 이 연구의 목적이었고요. 이 부분은 일반적인 백업 비주얼 워드 알고리즘과 동일하게 학습 단계와 예측 단계가 필요합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먼저 영상 집합에서 트레이닝 영상 집합에서 셀프나 여기서 셀프를 사용했는데, 셀프 피처로 영상에 대해서 피처를 뽑고 그 피처 주변에 어떤 일정 영역에 대해서 패치를 뽑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패치들을 다 모아서 어떤 학습을 위한 패치를 활용하는데, 이 겐의 어떤 한 종류인 디시겐이라는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다음에 이 디시겐을 학습시키고 나서 또 영상에 대해서 어떤 입력으로 이 패치에 대해서 영상 패치에 대해서 입력으로 들어오면 그 모델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 파트에서 일부 레이어별로 피처를 추출해서 그 피처 맵을 추출해서 엑스플링 오퍼레이션 수행한 피처 맵을 추출해서 그 피처 1차원의 벡터를 그 패치에 대한 디스크립터로 활용하고 그 디스크립터를 그 벡터를 또 웹 비주얼 보드 형태로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트리 형태의 백업 비주얼 보드 모델을 만들고 나서 예측 단계에서는 동일하게 똑같은 셀프 피처를 이용해서 패치를 추출한 다음에 이 영상에 있는 이 로컬 패치를 디시겐 모델에 넣어서 디시겐 모델로부터 디스크립터를 추출한 다음에 그 디스크립터를 이용해서 이제 백업 비주얼 보드 모델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이 영상에 대한 히스토그램 벡터, 이 영상을 대표하는 히스토그램 벡터를 추출해서 그 벡터로부터 영상 간의 일사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디시겐 알고리즘은 겐이 초기에 나왔을 때 되게 나오고 바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파라미터 튜닝을 잘해서 좀 잘 학습이 되는 그런 겐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한 특징으로는 매치 노멀라이제이션과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이런 부분 사용했고요. 니킬렐루도 활용했고 이제 전체적인 다이어그램 이와 같이 생겼는데 뭐 마찬가지로 레이턴트 벡터 제너레이터는 레이턴트 벡터 100차원 1/100의 그런 벡터가 들어오면 쭉 컨볼루션 현상을 통해서 이런 64/64의 패치를 영상 패치를 만들어내고 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반대로 이제 64/64의 영상 패치가 들어오면 이제 이게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판단하는 그런 결과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게 학습할 때는 텐서플로우를 사용했고 그리고 사용했던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하드웨어도 GPU를 사용해서 학습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학습할 때 트레이닝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활용한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place2라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어떤 야외에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장소에 대한 사진만을 모아놓은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장소 인식 또는 울프 클로저 판단에 용이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데이터셋을 활용했는데 이 데이터셋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프 피처를 뽑고 그 셀프 피처 주변에 64/64 크기의 패치를 추출하고 그 패치들을 따로 모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략 한 장의 영상당 300개의 로컬 패치를 획득했고 이 영상 데이터셋에서 36,500개 이미지가 있었는데 36,500개 곱하기 300 곱하기 300을 하면 이 정도의 트레이닝 패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는데 GPU 한 대를 활용했고 25개 에폭을 써서 12일이 걸렸던 걸 기억하고요. 시겐 디스크립터는 이제 4x4 맥스 플링 오퍼레이션을 마지막 레이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마지막 레이어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의 마지막
레이어에 4x4 백스플링을 써서 최종적으로 512 차원의 벡터를 뽑아서 그것을 디시겐 디스크립터로 활용했고, 백업 비주얼 워드 형태는 계층적으로 구성을 해서 5개의 뎁스 레벨과 10개의 클러스터 레벨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실험을 할 때는 이것도 좀 까다로웠는데, 일단 데이터 평가를 위한 데이터 셋이 있었습니다. 시티센터와 뉴 컬리지라는 데이터 셋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은 그냥 모바일 로봇, 바퀴가 달린 로봇이 있고 스테레오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이 어떤 일정한 경로를, 야외 경로를 따라서 주행함에 따라서 획득한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획득한 그 데이터에서 추가적으로 GPS 정보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동일한 위치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루프 클로저에 대한 레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GPS 정보를 이용해서 필터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GPS가 동일함에도 하지만 오리엔테이션이 같지 않으면 동일한 사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다가 그냥 사람이 두 장의 사진을 보고 이게 같은 위치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도록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런 서베이 결과를 통해서 데이터셋을 그 레이블 자체를 만들어냈고요. 이런 식으로 웹 기반으로 이게 같은 장소인가 아닌가를 yes 또는 no로 표기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얻었던 ground truth correspondence matrix가 이와 같이 생겼고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게 행과 열이 이제 0번째 영상, 1번째 영상, 2번째 영상 쭉 해서 260개, 260번째 영상, 250번째 영상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또 동일한 레이블링으로 번호로 0번째 영상, 50번째 영상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게 같으면 1, 아니면 0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각선의 경우에는 당연히 1이겠죠. 0번째 영상은 0번째 영상과 매칭이 되는 것이므로, 그래서 대각선은 이제 1인데 이 다른 오프 다이아고널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적인 루프 클로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티 센터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 뉴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은 그라운드 트루스고, 이것은 우리가 계속 계산해서 예측한 correspondence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디스크립터 앞서 말씀드린 디시겐으로부터 뽑고 또 백업 비주얼 워드로부터 얻은 그 디스크립터에 대해서 i번째 디스크립터, j번째 디스크립터 두 개 사이에 유사성을 L1 스코어로 이렇게 계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correspondence 매트릭스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프리시전과 리콜을 계산해서 평가를 했는데, 프리시전 리콜은 잘 아실 것 같아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최종적으로 얻었던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CC가 시티 센터 데이터셋이고요. NC가 이제 뉴 컬리지 데이터셋이고, 이제 다른 알고리즘들과 비교를 했고, 이제 이 average precision 값이 이제 높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이 이 정도
결과를 다른 알고리즘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냈던 것을 바탕으로 논문을 제출했었고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처음에 제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거기서 세그먼트 디스크립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그먼트 디스크립터를 조금 더 디스팅티브한 그런 디스크립터를 얻기 위해서 3D 겐을 활용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한 예전에 했던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제가 잘 몰라서 카메라 포함해서 네. 그거를 뽑을 때 디시겐을 올려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몇 바이였어요? 그 영상에 들어가는 것이 이건 64 x 64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영상에 대한 패치라는 것이 여기서 그러면 그 전체 한 프레임에서 패치를 다 뽑아냈을 때 예, 예. 그 임플리멘테이션 타임이 걸릴 시간 시간이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피처를 추출하고 패치를 이렇게 얻어낸 다음에 디시겐 모델로부터 디스크립터를 얻는 시간 정확한 시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걸렸던 것을 기억하고 그 정확한 시간 대략 초단위, 분단위 아니면 분단위는 아니고 초단위? 초단위 근데 피처를 그 앞에 부분에서 패치로 넣었잖아요. 넣을 때 이제 서프를 썼는데 그 CNN 같은 게 사실은 피처를 추출할 때 더 좋은, 빡빡하게 좋은 피처를 추출할 수 있는데 이 서프를 쓰시는 여기서 어떻게 그러니까 피처를 아예 저기 앞부분에 CNN 같은 걸로 단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엔드투엔드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박스 음, 기반으로 특징적인 부분을 추출하는 것까지 CNN으로 만들어서 한다. 그때는 여기서 그때 아이디어를 생각했던 거는 이제 두 가지 백업 비주얼 워드 일반적인 백업 비주얼 워드 로컬 그 피처 기반의 방법이랑 이제 러닝 디스크립터 방법을 조합한다고 해서 이렇게 생성을 했는데 엔드투엔드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포인트 클라우드 안에 포인트 클라우드 씬이 있다고 맵이 있다고 치면 그 안에 지금 3D 겐이라는 걸 이용해서 클로저 성능을 클로저 디텍션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서 그 3D 포인트 클라우드 맵에 대한 포인트들을 어그멘테이션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최종 소리신 거죠. 오그멘테이션? 맞아. 클로저 디텍션을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 맵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하기에는 성능이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안 좋은지 좋은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좋았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결국 3D 겐을 사용한다는 건 어떤 거를 만들어낸다고 받아들여져가지고요. 데이터를 좀 증강시키는 쪽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그 증강 겐 이제 오그멘테이션 쪽이랑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제 겐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제너레이터가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는 거거든요. 제너레이터가 말한 대로 생성하는 거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모델이 잘 말하자면은 클래시피케이션에 가까운 건데 여기서도 그런 구별하는 능력을 사용하려고 이렇게 구별하는 능력을 사용하려고 제너레이터도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제너레이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이 구별한 능력을 활용하고 싶어서 이 그 세그멘테이션 된 이 3D 포인트 클라우드가 어떤 최대한 이렇게 모양이 비슷한 애들끼리 매칭하는 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네, 거죠. 저 지금 에이전트가 어디에 있던 간에 저 지금 픽스된 포인트들의 집합은 지오메트리가 변하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어디에서 보던 간에 지금 저 포인트 클라우드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에이전트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그냥 봤을 때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다라고 인식할 것 같아요. 되게 나이브하게도 인식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루고 있는 뭐 코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에이전트가 어디에 있던 간에 저 코너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3D 겐에서 쓰이는 디스크리터가 평가를 더 잘할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저 기존에 있던 포인트 클라우드 맵 안에 있는 디스크리터도 잘하는지 뭐가 더 좋을 것 같은지 그러니까 그냥 해도 잘 될 것 같아서 지금 활용하는 거는 이제 오토 엔코더 기반으로 하는 게 주로 되는데 가끔 펄스 매칭이 발생하긴 해요. 그래서 아예 좀 맵이 일그러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하긴 해요. 지금 그 아이디어를 낸 게 이제 3D 겐으로 한다고 하긴 했지만 저도 이제 그 부분이 확실하게 뭐 성능을 개선시킬 것이다 라고는 이제 확답은 못 하겠어요. 맵이 일그러져요. 그러니까 그 매칭이 잘못되는 경우에 매칭이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고 매칭이 잘못된다는 거는 이제 한 바퀴 돌았을 때랑 처음 이니셜 스테이트에 있었던 거랑 비교가 잘 안 됐을 때 맵이 일그러진다. 뭐 그런 두 가지가 있어요. 펄스 네거티브랑 하여튼 그 이게 네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랑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맞는 거 뭐 이런 그 부분이 되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도로 주행을 한다고 치면 낮이랑 밤이랑 일루미네이션 정도가 다르면 다른 오브젝트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클로드 디텍션이 잘 안 됐다라는 근거가 있는데 저 포인트 클라우드 맵 안에서 포인트 클라우드에 구성하고 있는 포인트들은 변하지가 않으니까 한 바퀴를 돌든 두 바퀴를 돌든 코너는 코너고 그 코너를 구성하는 근데 포인트는 같으니까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많으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로 주변으로 가로수가 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있는 위치에서 주변에 있는 맵들이랑 100m를 갔을 때 주변에 또 가로수가 유사하게 위치해 있으면 100m 전에 있던 위치랑 100m 후의 위치랑 루프클로즈로 파단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체인지한 케이스죠.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아이덴티컬하게 매칭되게끔 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그렇게 되는 이제 알고리즘 찾기가 어렵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안 해봤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레이턴트 벡터는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갱을 통해서 뭔가를 아까 두 번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마지막에 수행해주신 이미 수행했던 2D 연구에서는 내부 비주얼들을 그 어떤 로컬 패치로부터 생성하는데 그 입력이 어떻게 보면 레이턴트 벡터가 됐던 거고 지금 그러면은 지금 제안하시고 있는 그러니까 3D 갱을 이용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시키는 부분에서 레이턴트 벡터는 어떤 형태로 생겼나요? 그냥 여기 모델에서 레이턴트 벡터 말씀하신 게 이걸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활용은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전체적인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어떤 레이어의 일련의 레이어가 될 텐데 이제 뭐 이 마지막 전이나 이쪽에서
뭐 맥스플링을 통해서 어떤 일부의 피처들만 뽑아서 그 피처들을 디스크립터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게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왜냐하면은 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냐면은 이제 평가에서 있지만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이제 이 논문 자체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 피처를 추출할 때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컨버루션 레이어에서 이제 맥스플링을 적용해서 그 1차원으로 다 붙여서 그것을 피처를 활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활용했다라고 하는데, 이 클래시피케이션이란 아이디어랑 이제 세그멘트에 대한 특성을 잘 표현하는 벡터를 만드는 아이디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좀 그러면 굳이 캠 말고 네. 3D 디텍션 같은 거 할 때 쓰이는 그런 모델 가지고서 이제 피처를 뽑을 수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죠. 근데 굳이 이 걔네 디스크립 그거를 쓰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아이디어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전체적으로 연구를 굉장히 잘 짜신 게, 이제 기존의 루프 클로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입력된 어떤 그러니까 센서 정보로부터 같은 지점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첫 번째 연구에서는 영상에서 했는데 단순히 이제 서프 같은 어떤 기존의 핸드 크래프티드 피처들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의 정보를 뽑은 다음에 그것들을 좀 더 멋진 정보로 만들기 위해서 디시겐을 학습시켰고, 그 디시겐에서 이제 디시겐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연구에서는 로컬 이미지 패치가 배고 비주얼즈 형태의 피처로 이제 진화를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단순한 2D 디스크립터들을 사용했던 거보다 좀 더 성능을 향상시켰던 연구가 끝났고, 지금 새로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는 그 세그멘테이션 매칭을 하는데, 세그멘에서 일단은 세그멘테이션 자체는 인크리멘탈한 리전 그로잉을 통해서 분류가 되는데, 걔네들끼리 결국 매칭할 때 그러면은 그 지오메트리 위에 있는 또 결국 몇 개의 로컬 피처를 뽑아가지고 걔네들 간의 어떤 단순한 피처 간의,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아이겐밸류 기반의 어떤 여러 가지 디스크립터가 될 거고, 걔네들의 뭐 단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나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매칭을 하는 것이 또 결국은 너무 이제 로우 레벨의 피처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스트럭처 겐을 가지고 3D 겐을 가지고 또 어떤 형태로 진화된 피처를 만드는데, 거기서 지금 코어 아이디어는 그 학습을 잘 시키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그 특정 레이어에 있는 것들의 맥스플링 형태가 그런 피처 형태로 나올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계신 거죠. 저는 사실 아까 질문해 주신 거를 듣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디스크리미네이터 부분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나온 어떤 그 로컬한 세그멘테이션 툴을 그냥 그 페어와이즈로 다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서 얘네들이 같은지 아닌지를 뭐 이렇게 비교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러니까 어떤 피처를 바로 찾는 게 아니라, 결국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이 여기서는 페이크 모델이랑 리얼 모델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어떤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세그멘테이션 된 어떤 그 로컬 지오메트리, 로컬 스트럭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그냥 두 개를 놓고 풀펄스의 스코어를 비교해가지고 비교하는 걸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중간에 있는 레이어에서 피처를 추출하고, 그러면 그 추출한 피처들 간의 어떤 매칭을 할 때 단순히 그냥 이 부분 제가 몰랐는데, 피처끼리 어떤 특정한 매트릭, 그러니까 뭐 가장 기본적으로 유클리디안이나 에런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매칭을 시키나요? 아니면은 결국은 클로저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세가 맞춰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히 디스크립터의 특징 말고 그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뭐 디스크립터 간의 거리라든가 뭐 이런 것도 같이 이용을 하시나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그냥 그 L1 놈이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그냥 디스크리미네이터 파트로부터 얻은
그 벡터 네. 사이의 그 단순한 비교, 단순한 비교로부터 이제 유사성을 판단하도록. 근데 찾아진 모든 그 세그멘트에 대해서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 앞단에서 결국은 그 비슷한 쪽에 이렇게 몰려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맵과 현재에서 복원된 것과 에포즈의 어떤 그 말씀하신 게 그쵸. 이 전체 지금 만들어진 전체에 대해서 매칭 비교하느냐, 네, 그건 아니고 그런 전략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영역을 나눠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조금 횟수를 줄이고자 하는 전략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여기 설명을 못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전체를 비교해야 되긴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어디에 있는 걸지 모르니까 루프 컬러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걸지 모르니까. 몇 개의 클러스터 세그멘트 된거 가지고 클로저 판단하는 개수요? 지금 여기 나온 대로 거의 타겟 맵, 그러니까 아래 만들어진 경우는 뭐 100몇 개, 100개 넘게 세그멘트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대신 현재 주변에 로컬에 되어 있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적겠죠. 한 20개 뭐 이렇게 20개 이하. 그러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른 시각 자료가 있는. 리얼타임 네? 리얼타임까지는 아니더라도 리얼타임 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그 전략은 잘 안 보이네. 이런 초록색 그 전에 이제 로컬 맵이랑 타겟 맵이 있어요. 로컬 맵은 현재 내 촬영 주변에 현재 촬영 주변에 아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받아와서 그거에 대한 세그멘트를 쓰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다 세그멘트 모양은 다 다르겠죠. 그리고 타겟 맵은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세그먼트들 엣지판, 그리고 여기서 연두색은 그 세그먼트에 대한 디스크립터로 단순 비교로 매칭을 시켜줘요. 매칭을 시켜주는데 1대1이 아닐 수도 있고 1대 n이 될 수도 있고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일차적으로 이렇게 매칭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 Geometric Verification이라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 부분, 이 부분인데 만약에 이 C1과 C2를 비교했을 때 내가 매칭 C1, 퍼스먼스 C2를 비교했을 때 C1의 타겟 로컬 맵에서의 C1과 C2 사이 거리는 0입니다. 그냥 같은 걸 가리키고 있었죠. 근데 타겟 맵에서의 C1과 C2 사이 거리는 이 정도 거리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차이와 이 차이 사이에 두 차이의 차이,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과의 차이를 비교해서 그게 어느 정도 스레셜드를 보다 작으면 실제적인 매칭이라고 판단하는데, 여기서는 이게 차이가 나니까 추가가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 비교를 했을 때 C2와 C3를 봤을 때 C2와 C3가 로컬 맵에서는 이만큼의 차이가 나는데 타겟 맵에서는 이만큼의 차이가 거의 비슷하게 되니까 거의 지오메트리컬하게 유사한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엣지를 하나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페어에 대해서 모두 만들면 이런 식으로 타겟 맵과 로컬 맵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프를 만들고 이 그래프 위에서 맥시멈 클리크라는 그래프 형태를 찾으면 그게 바로 geometrically consistent한 루프 클로저가 되는 거죠. 맥시멈 클리크라는 것은 그 그래프 노드가 그래프 노드의 집합이 서브셋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둘셋넷 일곱 개가 있을 때 그 서로가 다 엣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서로 다 얘는 나머지 애들이랑 다 엣지를 가지고 있고 얘도 나머지 애들이랑 다 엣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를 맥시멈 클리크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를 만들어진 그래프에서 찾는 게 마지막 루프 클로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 두 개가 이렇게 붙어지는 거죠? 이제 이걸로부터 이제 맥시멈 클리크가 판단이 되면 그게 이제 루프 클로저로 판단이 되고 루프 클로저가 판단이 되면 그 컨스트레인트를 이 그래프를 다른 전체 맵을 표현하는 그래프가 거기서 컨스트레인트를 줘서 그 최적화를 백엔드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전체 맵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 동영상을 그런 부분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조금 엇갈린 상태인데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엇갈린 상태인데 여기서 루프 클로저 판단 그럼 이런 식으로 전체 맵이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루프 클로저 판단하면서 백엔드로 그런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그래프 맵을 표현하는 그래프가 업데이트되고 하나의 얼라인된 맵 형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